이어서 7번 한번 봅시다. 자, 7번을 보면은 여기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와 있죠.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이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지금 네 변의 길이 다 나와 있는데요. 보조선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야? 반지름이지. 그래서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도 되고요.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도 됩니다. 내가 방금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은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이런 거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접하는 삼각형이 나오도록 보조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버릴 겁니다. A와 C의 보조선을 그으면 삼각형 ABC도 내접하는 삼각형이 되고 여기 ACD도 내접하는 삼각형이 된다. 그러면 삼각형 입장에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나오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끄면 방금 말한 삼각형 두 개 ABC랑 ACD 모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변은 A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X라 놓고 여기를 세타라고 놓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한 게 나오겠죠. 그러면 머릿속 상상해 봐봐. 세타랑 X에 대한 이제 코사인 법칙 썼을 때 세타랑 x에 대한 이제 관계식 한 개 나올 거야. 그 다음 또 여기에서도 쓸 수 있죠. 여기가 세타로 표현돼 있으면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또 이 삼각형에서 세타와 x에 대한 이제 관계식이 또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7번을 보면은 여기 삼각형 ABC에서 한번 봅니다.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은 x제곱은 4 플러스 16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4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여기 플러스 바꾸고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 또 똑같이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요. x의 제곱은 4 플러스 9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x랑 세타에 대한 관계식이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식을 변수는 두 개, 세타 x 두 개, 그 다음에 관계식도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 x 같으니까 이 두 개 관계식 샀다라고 하면은 20 플러스 16 코사인 세타는 13 빼기 12 코사인 세타 될 것이고 28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7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겠죠. 자, 참고로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 세타라는 값은 둔각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 몇 번 강조했었습니다. 삼각형 내각은 아무리 커봤자 180보단 작을 거야. 그래서 한 각이 세타다라고 하면 그 각은 제1사분면의 각 아니면 제2사분면의 각 아니면 90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둔각이다. 제2사분면의 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코사인 세타 값을 찾았고 여기다가 여기다 대입해 준다라고 하면은 x 값도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x의 제곱은 20 플러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라서 16이 나오겠네요. x는 길이기 때문에 풀만은 붙지 않고 x는 4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으려면 사인 법칙을 쓸 것이다. 사인 법칙은 뭐 이 삼각형에서 써도 상관없겠죠. 여기서 사인 세타 분의 4는 2r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 값만 찾으면 되겠네. 우리는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삼각비를 한 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삼각비를 알고 다른 삼각비 찾아라 라고 하면은 다시 시작을 배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타고라스 그려놓고 여기가 4분의 1이 되도록.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여기는 15가 되겠죠. 그럼 여기 사인 세타는 어차피 세타는 제2사분면의 각이지만 사인은 제1, 2사분면에서 양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로 4분의 루트 15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4분의 루트 15 4분의 루트 15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4를 곱하죠. 그러면 루트 15분의
16이 될 거고 양변에 2로 나눈다라고 하면 R은 루트 15분의 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찾는 게 끝이지? 그래서 유리원 해주면 루트 15분의 8이었으니까 15분의 8 루트 1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 8번 봅시다. 8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8번에서는 삼각형을 대충 한 개 딱 그려놨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외심이라는 것은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하나, 둘, 셋 이거 놓고 요거 같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 3개 보이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길이를 표시해주면 여기가 8이고 AC가 6이고 됐지? 여기가 5고 지금 OAC 넓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가 A다 라고 했는데 A 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봐 라고 했잖아. 그러면 삼각형 OAC 넓이가 12다라는 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난 일단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OA, OB, OC가 모두 다 R로 표현이 될 거고 여기 각을 알아야 뭐 넓이를 구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일반 삼각형이다 보니까 이 OAC 넓이를 이용하려면 여기 각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한 거 봐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이 있으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 각을 세타로 잡았어. 그럼 여기 각은요 2세타가 됩니다. 뭐 이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외심 내심을 배울 때 이 한각이 A다. 여기 X다라고 하면 이 외심에 대해서 이건 EX다라고 외워도 되는데 선생님은 사실상 내심, 외심은 성질 자체를 외우질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 왜 그게 나오는지 이해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외심이라고 했을 때 여기 각이 다 같잖아. 그럼 이 두 변의 각이 두 각의 각이 같고요. 여기 X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모 같다라고 되거든. 그래서 점 더하기 X 더하기 세모는 90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두 개 더한 게 몇 도다? 90 빼기 세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니? 이 삼각형에서만 봐도 180 빼기 2 세모가 되죠. 그럼 몇 배 관계? 2배 관계다라는 걸 또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외접을 한 개, 원을 한 개 그려놓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중심각이지 않습니까? 여기 중심각이 2x다라고 하면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2x다라고 하면 원주각은 그의 반땅인 x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각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미적분을 하는 학생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숫원을 하는 학생들은 각이 일치가 돼 있지 않으면 대각공식이라든가 반각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즉 지금 이 세타에 대한 삼각비를 찾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세타에 대한 삼각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각이 이렇게 세타, 2세타 두 종류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보조선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렇게 보면 요 O에서 AC의 수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서로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럼 여기 각이 원래는 2세타였는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서로 합동이다 보니까 여기가 세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OAC 넓이를 2세타에 대한 삼각비가 아니라 세타에 대한 삼각비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여기 삼각형에서 보면 우리는 OAC 밑변의 길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높이만 표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3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여기는 R이다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걸 사인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죠. 코사인으로 쓸 수 있죠. 코사인. 뭐 코사인 써든 한지는 써도 상관없을 것 같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잠시 네모가 되겠죠. 이 네모. 그럼 이 네모는 R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OAC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R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
3r 코사인 세타는 12다. 따라서 r 코사인 세타는 4다라고 정리가 한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뭐가 남았냐? 지금 이렇게 볼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4.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삼각비를 r로 표현 한번 해봤다, 그치? 그리고 왜 저번에 반지름 아지 r을 써야 되고 이 세타를 써야 되고 이 변의 길이 6이라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법칙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은 사인 세타 분의 6은 2r이거든. 따라서 사인 세타는 r분의 3이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모두 다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나온 상태에서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다? 1이다라는 관계식을 또 쓸 수 있겠죠. 그럼 r 제곱분의 9 더하기 r 제곱분의 16은 1이라서 r 제곱은 25, r은 5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라지 r은 5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r을 찾았지? 그럼 네. 그러면 여기 네. R 5를 찾았다. 그럼 네, 여기서 난 당황했네. 라지아를 찾아서 뭐해? 라지아를 찾으면 이제 삼각비를 찾을 수 있겠죠, 맞죠? 여기 5분의 4가 될 거고 사인은 5분의 3이 되겠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 A라는 식을 이용해 A가 나와 있는 그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타 값의 삼각비를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8, 6 이 길이가 세 변의 길이 중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게 되잖아. 변의 길이가 좀 많다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코사인 법칙은 요렇게 세트를 잡아서 쓰면 36은 64 빼기 플러스 a 제곱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a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하면 a 제곱 빼기 5분의 64a 그 다음에 넘어와서 플러스 28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럼 0배 5로 곱하면 5a 제곱 빼기 64a 플러스 140은 0이겠네. 그럼 a에 대한 2차식이 나왔고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 그럼 이 부분 항상 또 중요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사실 근계관을 이용해서 5분의 64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 합니다. 근데 한 번씩 페이크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문제는 페이크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페이크냐? 실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근의 합이 5분의 64인 건 맞는데 허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실수이라고 보이지? 그럼 사실 판별식을 생각해줘야 돼. 판별식은 32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140이거든. 그럼 얘는 1024 빼기 700 정도 되는데 양수인 거 확실하지? 그래서 이건 실근이 맞아서 함정이 당연히 없는 건데 왜 당연히 없냐면 여기서는 A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이게 만약 허근이 나왔다? 그럼 문제가 잘못된 거죠. A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문제, 다른 형태의 문제에서는 이게 함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근합이다라고 하면은 실근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준 습관을 가지자라는 거,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한번 봅시다. 9번은 그림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크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길이가 3이고요. 여기 길이가 1이라고 알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 피타고라스에서 여기가 루트 5가 돼요. 그 다음 여기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도 2루트 5가 됩니다. 그럼 모든 삼각형의 뭐를 알 수 있니?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모든 삼각형의 그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알게 됐다고 하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하나의 삼각 비를 알게 되죠. 맞나? 네, 우리 삼각 B를 찾아야 되나? 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알파라는 삼각비가 필요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한 거야. 사인 알파가 필요해. 여기 반지름 1이거든. 여기도 1이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를 찾으려면 2분의 1 곱하기 AD 1 곱하기 AG 1 곱하기 사인 알파
알파가 필요해. 그래서 알파에 대한 삼각비를 찾아야겠다 이 생각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우리는 이 사각형 넓이 되게 애매한 이상한 삼각 뭐 이제 애매한 사각형이잖아요. 이거는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면 되거든.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또한 2분의 1 곱하기 AG1 곱하기 AE1 곱하기 사인 베타, 즉 베타에 대한 사인 값도 필요하다는 거야. 됐나요? 그럼 네. 네. 알파에 대한 삼각비도 찾읍시다. 자, 어디서 봐야 돼? 삼각형 ABF에서 봐야 되겠죠? ABF 여기 3, 여기 루트 5, 여기 2 루트 5니까 이거에 대한 알파를 찾으려면 뭐를 이용하자? 네. 사인 법칙 쓸 수 있겠네요. 이건 사인 법칙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쓰겠다라는 거.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법 써도 되죠. 솔직히 저는 뭐 이제 코사인 법칙 먼저 생각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알파에 대한 삼각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9는 20 플러스 5 빼기 2 곱하기 2 루트 5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죠. 그래서 얘는 4, 5, 20 코사인 알파는 25에서 주고 뺀 거 이거.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가 나오게 되고 알파는 얘가인 게 확실하니까 따라서 사인 알파는 다시 시작을 외쳐서 5분의 4, 3 피타고라스 사인 알파는 5분의 3으로 찾을 수 있었다. 이 방법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였으면 합니다. 여기 이 각을 잠시만 x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x다라고 한다면 x에 대한 삼각비 알죠. 그리고 이 변 알죠. 여기 찾고 싶죠. 이 알파에 대한 삼각비 찾고 싶죠. 여기 대변의 길이 알죠. 그러면 사인 법칙 쓸 수 있습니다. x에 대한 삼각비 어떻게 찾아? 여기 직각삼각비 있잖아. 맞나? 그럼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사인 x분의 루트 5는 사인 알파분의 3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3 양변 역수입니다. 루트 5분의 사인 x가 되고 사인 x는 요것분의 요거잖아. 2 루트 5분의 2다라는 걸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양변 역수 안 했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써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5분의 1입니까?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사인 알파 값을 찾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삼각형 ADG 넓이 바로 찾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알파가 돼서 얘는 10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이 사각형 넓이 찾을 겁니다. 사각형 넓이는 삼각형 AFC란 넓이에서 삼각형 AGE를 뺄 건데요. AFC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바로 할 수 있고요. 이 삼각형 넓이는 방금 한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겠죠. 근데 사인 베타도 너무 쉬워. 왜? 요것도 직각삼각형이잖아.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루트 5니까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1 바로 나와요. 5분의 루트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 AFC 넓이가 1이고 이 뒤에 넓이는 10분의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각형 GECF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됐나? 그럼 이게 S로 취급당하고 이게 T로 취급당하겠네? 그럼 두 개 더하라고 돼 있죠? 그럼 두 개 더하게 된다라고 하면 10분의 13 빼기 10분의 루트 5 이게 최종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 되겠네. 됐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삼각비를 어떻게 찾을지 이것도 처음엔 선생님이 코사인 법칙 썼지만 사실상 쉬운 건 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이 아무래도 식이 복잡하니까 그래.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는 간에 답을 찾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린 연습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풀이를 생각하겠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